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온라인 수업 4차 시 수업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조 도형의 이동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되셨나요? 자, 152쪽에서 넘기면 153쪽이 되죠. 첫 번째 단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이제 단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직선과 원에 대하여 배웠으면 이제는 그러한 도형들을 아울러서 총 다 같이 아울러서 평행이동을 하는 것은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도형의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선생님이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게 보이나요? 첫 번째,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2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놨죠. 그래서 결국은 도형의 평행이동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을 움직일 거예요. 점을 움직이는데 점을 나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선생님, 평행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엄밀히 말해서 교과서에 보면 얘기가 나와 있죠.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나 또는 한 점이나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과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다 했어요. 그러면 점이나 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라는 이 두 가지가 주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나 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데,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라고 얘기할 때는 X축이냐 Y축이냐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것이고, 얼마만큼 거리를 얘기할 때는 숫자로 얘기하겠죠.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러분, 3이라는 것은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3칸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뭘 다르겠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3만큼 가느냐, 이쪽으로 3만큼 가느냐를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지금 공부한 것처럼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점이나 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직접 점을 한번 평행이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선 맨 처음에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었고요. 보입니까? 점 PPP 됐어요. 이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를 X, Y로 나타내었고요.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가 주어져야 돼요. 평행이동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됐어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됐어요. 방향과 거리가 각각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평행이동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때 점 P를 갖다가 평행이동한 점을 무엇이라고 하자? P'이라고 하자. 평행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점 P를 평행이동하여서 P'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움직이기 전에 점을 갖다가 P라고 한다면 됐어요. 움직이기 전에 점을 P라고 한다면 움직이고 나서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점을 여기에다 이렇게 움직였다 다시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점 P를 나란히 움직여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단다. 점 P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아무 말이 없으면 이때 A는 양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X좌표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여러분 X 다시는 뭐가 되겠어요? X좌표에서 A만큼 더해진 거니까 이때 X 다시의 좌표는 무엇을 뜻하겠어요? A만큼 같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를 뜻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때 점의 X좌표에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진 P'의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라고 나타내자. 됐어요. 한 번 더 합니다. Y좌표, 움직이기 전에 Y좌표를 Y라고 합니다. 이 좌표가 바로 Y라는 거죠. 그러면 이 Y라는 점에다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래요? B만큼 움직이래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 점이 Y-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Y라는 점에다가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움직였더니 Y-가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움직여진 점 P'의 Y좌표는 뭐가 된다?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움직이기 전에 점에다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만큼씩 뭐 해주면 되겠다? 그만큼씩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죠? 그림을 보면 보이죠? X였는데 A만큼 더 가고 싶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Y좌표가 Y였는데 Y축으로 B만큼 더 가고 싶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다? Y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그 간 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A가 A만큼 갔다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라면 당연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고 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 A만큼 이동한 것이다. 우리가 거리를 말할 때는 항상 이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양의 개념인 거죠. 나 산만큼 갔다
나 100만큼 갔다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얼마만큼 갔다라고 했을 때 A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 이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절대값만큼 어디로 간 것이다? 음의 방향으로 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바로 밑에 보기를 한번 봅시다. P 1,1이 있습니다. 1,1이 있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P' 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P' 라는 것은 원래 움직인 점이 1,1이었는데 맞습니까? 1,1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2만큼 더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 그림 그려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면 선생님 아까 절대값만큼 음의 방향으로 간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이 마이너스 3만큼이라는 것은 그냥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3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옮겨진 점 P를 이렇게 평행이동하였을 때 옮겨진 점 P'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연산하면 3. 그 다음에 연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1,1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라는 점으로 가더라. 그래서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옆에 그림 보면 보입니까? 이 문장을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P라는 점은 1,1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P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지더라? P'라는 점으로 이렇게 옮겨지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방향과 거리가 주어져 있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방향 거리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더라. 따라서 이 점을 평행 이동해 보아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동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항상 화살표에다가 그 점에 얼만큼 평행 이동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2,3이었는데 우리는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우리 그림 그려지죠. 좌표 평면 위에 2라는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4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Y축으로 이만큼 간다는 것은 Y 좌표에다가 뭐 하면 된다? 그만큼 연산을 그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생각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5라는 점으로 가더라.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이 1,-3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여라, 움직여라. 이 점이 움직였을 때 어떤 점으로 가겠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1,-3인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습니까? Y축으로 이만큼이라는 것은 Y 좌표에다가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3,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아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빨라집니다. 3번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다가 바로 연산을 하였더니 마이너스 4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였을 때
마이너스 7,0이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간단합니다.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그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연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1번을 풀어보았고, 그 다음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게 눈에 보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fxy는 0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의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x와 y라는 두 문자로 함수 f죠. 함수로 나타낸 것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면 x, y에 관한 관계식으로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낸 식을 말하는데 우변이 0이 되는 이러한 하나의 무엇을 말합니까? 방정식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x, y 두 문자로 나타내어진 방정식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위에 보면 이런 식도 있죠. 또 어떤 식도 있어요. 이런 식도 있죠. 선생님, 이와 같은 식들은 다 무엇이 되더라? 직선이 될 때가 있고 xy에 관한 1차식이라면 직선이 될 것이고 x제곱 y제곱으로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는 원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이때 주어진 이 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거는 무엇을 나타낸다? 이 식은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다양한 도형들을 모두 함축적으로 나타낸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방정식 fxy는 0이라고 주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다양한 도형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이때 도형이 하나 주어진다면 갑니다. fxy는 0이라는 하나의 도형이 주어진다면 그 도형을 아까와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와 같이 거리, 방향, 거리가 주어졌을 때에 이 도형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평행 이동했을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처음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P라는 점 XY로 이루어진 이 점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을 말하는 거죠. 원 위에 있는 이러한 점 x, y라는 점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한번 평행 이동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노란 원 fx, y는 0이란 이 원을 평행 이동해야 했더니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 빨간 원이 됐어요. 이 빨간 원 f-가 됐어요. 그러면 이 노란 원을 평행 이동하여서 빨간 도형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우리가 옮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평행 이동하여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때 그 도형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한 도형은 원래의 도형과 합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때 노란 원을 평행 이동하여서 이때 f-라는 빨간 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이 원이
도형이 찌그러지거나 다른 도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형, 원래의 도형과는 그대로 포개어지는 합동이 되더라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냥 위치만 나란히 움직여졌을 뿐이지 도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갑니다. 이때 이 x, y가 0이 되는 이 점에 있는 각각의 p의 x, y라는 이 점에다가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에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했으면 각각의 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P라는 점을 움직여서 x-, y-라고 한다면 이때 x-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각각의 점들은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주어진 점을 갖다가 x, y에 관하여 나타낸다면 x는 뭐가 돼요? x-a y는 y-b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P라는 점을 x, y라고 나타내었을 때에 P-라는 도형으로 옮겨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했을 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했을 때 x-y-는 x에다가 a만큼 y-는 y에다 b만큼 더한 것이니까 이 x, y에 관하여 나타낸다면 P-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x-에다가 뭐 한 거다? 마이너스 a 한 거고 y-에다가 마이너스 b 한 것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xy고 여기는 x-y-라고 주어져 있는데 P라는 도형을 P-라고 옮겼어요. 그러면 이때 x-y-라고 나타내었지만 이때 주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xy에 대하여 옮겨진 것을 이렇게 x-y-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방정식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f로 나타낸다면 x-a, y-b는 0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느 방향과 거리가 주어져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평행이동하였을 때 그 도형은 또 같은 도형 합동이 되는 도형으로 평행이동이 되더라. 그런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되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더라? 도형의 방정식은 x-a, y-b라고 한 식을 무엇에다가 도형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과정을 짚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문제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과정이냐 하면 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여라. 여러분 직선을 평행이동했어요.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직선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직선을 평행이동하여 마찬가지로 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x-a가 들어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a 1만큼이면 뭐라고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1이라 집어넣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부호를 요렇게 바꿔서 들어가니까 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평행이동하여라. 어떻게 평행이동하여라? x축 방향으로 1만큼 1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됐습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만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이걸 풀어줍니다. x 플러스 2y x, y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풀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요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y는 플러스 2라는 이와 같은 직선으로 옮겨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x 다시로 옮겨지지만 그 점을 얼만큼 평행 이동하였느냐 할 때는 a만큼 b만큼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붙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다음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x축 방향으로, 아니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따라서 이때 1번을 보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XY에 관한 1차식. 이거는 하나의 직선을 말하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 따라서 F는 X와 Y라는 두 문자로 나타난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직선이 되다. 자, 평행이동합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나중에 주관식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은 평행이동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대칭이동 나오고 하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메모해주면 좋겠죠. 따라서 x 두고 y 두고 상수 둡니다.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됩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인데 이때 도형의 방정식에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2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또 갑니다. y축으로 4만큼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에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y축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평행이동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정리합니다. 2x 플러스 4 3i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2x 마이너스 3i 연산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xy에 관한 직선을 이와 같이 평행이동했더니 이 또한 뭐가 되더라? 직선. 그 도형이 찌그러지던가 변하지는 않고 그 도형이 그대로 포개어지는 도형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를 기억하시죠. 따라서 문제 2번에 1번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였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3번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갑니다. 이때 주어진 이 식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죠. 됐어요. 따라서 원을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뭐하여라? 평행이동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뭐 하라고 했어요? 부호를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그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x-2가 아니고 x 플러스 2라고 집어넣고,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y-4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갈로를 중갈로로 얘를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갈로 안에를 이제 연산을 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라고 해서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런 식으로 옮겨지더라.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지금 식이 2차 식이라서 계산이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앞에서 점의 평행 이동도 배우고 도형의 평행 이동도 배웠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도형, 그 점을 나란히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중심이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이 평행이동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1이 중심이었는데 이만큼 평행이동하더라. 이거는 뭡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점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중심을 가졌던 원이 이만큼 평행이동하였을 때에 이 점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점이 마이너스 4,5라는 점으로 평행이동이 되니까 결국 이러한 중심을 가지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평행이동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맞아지죠? 중심이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지만 만약에 계산이 번거롭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 도형에 해당하는 한 점에 대한 평행 이동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53쪽과 154쪽을 풀었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 다시 그 뒤에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갑니다. 확인학습 문제 155쪽이죠. 자, 155쪽 확인학습 1번부터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을 X축. 자, 이번에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평행이동하여라. 무엇을? 점을. 됐습니까? 점의 평행이동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따라서 방향거리가 있으니 우리는 이 평행이동을 구할 수가 있더라. 됐어요. 따라서 3,5라는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는 것은 그냥 좌표에다가 그만큼 평행이동한다 라는 거는 그냥 연산 그대로 해주면 되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1,8 이구구구 마이너스 1,8이라는 점으로 마이너스 1,8이라는 점으로 옮겨진다.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3을 바로 연산을 하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9,1이라는 점으로 평행이동 되더라. 점을 평행이동하였더니 점으로 그대로 가더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 B를 X축 방향으로 갑니다. 점의 평행이동이죠. 됐습니까?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점은 점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면 A, B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때의 점이 3,4가 되었다 라는 얘기는 A, B라는 점에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이렇게 연산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꾸 미끄러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대로 써주면 그 결과가 바로 3,4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A는 1이 될 것이고요. 그죠? B는 얼마입니까? 5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 A는 1, B는 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이번에는 점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도형이에요.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문자로 식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도형을 평행이동하면 도형이 될 거예요.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넣었던 거 생각나나요? 따라서 문제 갑니다.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이거는 당연히 XY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인데, X에 관하여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식들 그대로 써줍니다.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고요. y 대신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y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y는 3x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3x-9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됐어요. 3x-9. 마찬가지 2번 문제는 뭡니까? x제곱, xy에 관한 2차식의 방정식으로 식이 주어지더라.
이거는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x축으로 3만큼이라 했으니까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x-3.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y-1이 아니고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식을 한번 써보면 x-3의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2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연산하면 x-2의 완전 제곱이고 y-2의 완전 제곱이 2가 되니까 이러한 원이 된다는 거죠. 됐으니까 이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러한 원이 됩니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따라서 이때 이 원과 이 원은 반지름이 루트 2로서 똑같고 중심만 평행 이동하여서 이 두 원은 평행 이동하였으나 두 원의 위치만 달라질 뿐 둘은 완전히 포개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이때 이 포물선을 평행 이동하였더니 여러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원이 다른 직선이 되거나 그렇게 도형이 바뀌진 않아요. 포물선을 평행 이동하였더니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될 거예요. 이때 포물선이 마찬가지로 포물선으로 나타내었을 때 포물선을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 포물선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한 것이 얘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한번 해 봅시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와 같은 도형이 있어요.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도형을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뭐한다? 평행 이동하고 있어요. 평행 이동했더니 그것이 바로 y는 x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니까 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b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y-b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y-b는 x-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a 플러스 1 따라서 y라고 남겨놓고 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4x 플러스 4a 플러스 1 하고 넘어와서 플러스 b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x제곱 묶었고 마이너스 2x로 묶었더니 a 마이너스 플러스 2 해서 요거 두 개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상수만 모으면 되죠.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플러스 b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가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y는 x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답 나왔네요. a 플러스 2가 0이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플러스 b는 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따라서 b 값은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값, B값을 구하여라. A, B의 값을 구하였다 라고 해도 좋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문제 2번에서도 했듯이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을 했을 때 직접 도형의 식에다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다 보면 식이 복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들을 평행이동한 것이 바로 결국은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꼭지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이 꼭지점을 평행이동한 것도 결국은 같은 도형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은 말 그대로 점이에요, 여러분. 점의 평행이동은 쉬웠던 거 생각나요? 따라서 2, 마이너스 3이었는데 x축으로 a만큼이니까 그냥 a만큼, y축으로 b만큼이니까 그냥 b만큼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아지더라. 여러분 이 것의 꼭지점은 얼마인 거예요? 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에 이 여기 주어졌던 이것을 이만큼 평행이동하여서 구한 이 꼭지점이 결국은 0,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도형의 평행이동보다 훨씬 쉽게 점의 평행이동을 하였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3이라고 계산은 앞의 경우에 보다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뭐하라? 자 이번에도 직선의 평행이동이네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직선 평행이동하면 직선이 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 직선을 평행이동 하였더니 이 직선이 되었는데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얘기가 있죠. 수직이 나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게 생각나고 y축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y절편이 일치한다 라고 하여서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개의 힌트가 여기에서 주어져 있으니 상수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트에 옮겨서 이제 한번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놈을 평행이동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거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또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도 알려줬어요. 뭐라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된대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도형의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으로 1만큼이라고 했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x-1을 집어넣고 됐어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y 플러스 2 부호 반대로 생각나요. 얘는 1만큼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만큼이면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산을 하면 y 플러스 2는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니까 전개를 합니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는 y가 되니까 이때 이것을 평행이동한 직선은 이와 같아지는데 이때 여기서 1단계가 해결되었죠. 1단계 갑니다.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것이 바로 1단계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앞에서 말했던 힌트 생각나요,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난다? y축에서 만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겠다?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이 직선에 맨 처음에 옮겨지기 전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A였죠. 됐어요. 기울기가 A였고 그 다음 옮겨진 직선 평행이동 하였을 때 이 직선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됐어요. 따라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이끌어내니까 이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A 값은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B 값만 구하면 되죠. 남은 사실은 뭡니까? 수직이라는 걸 이제 썼으니까 Y축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Y절편이 두 개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벌써 3단계 보면 설명이 됐죠. 1단계에서 구한 직선과 그 다음 직선이 Y축에서 만남을 이용하여 B의 값을 구한다. 만나는데 Y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Y절편이 일치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여기서 Y절편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서 Y절편은 얘는 Y절편이 이게 Y절편이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은 뭐예요? 여기서 Y절편은 이것이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 값이 얼마이라고? 3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거는 AX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러면 이것의 이 직선의 Y절편은 이렇게 되니까 Y절편은 얼마입니까? 0,B-5가 될 것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Y절편은 얼마입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더라. 따라서 B-5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입니까? 7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 값, B 값을 우리는 모두 구할 수가 있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평행이동하는 그 대상이 점이냐 아니면 도형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하더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P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어느 방향으로 됐어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돼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의 평행이동을 하여라 라고 하였을 때는 우린 그냥 그만큼 더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그 도형이 그대로 그 도형으로 그대로 도형의 성질이 그 도형이 포개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하기 위해서 각각의 점들을 다 그렇게 평행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xy에 관한 식으로 x-y-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a만큼 평행이동할 때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그죠? b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b라고 집어넣더라.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이냐 도형의 평행이동이냐에 따라서 요 부분들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야 돼. 문제를 풀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